안철수와 유승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손학규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하게 되면 사실상 대표는 손학규 씨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거든요. 손학규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산하는 날 공교롭게도 같이 정상에서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 보러 간 거 아니었을까요? 진짜 평생을 간 보다가 진짜 간제비를 만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간을 보는 이 치밀함. 그래서 그 중앙일보인가요? 거기 인터뷰한 걸 보면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줘요. 이것은 뭐 마이너스의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걸 기대했던 합당 반대파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손학규 자체가 사실 반문재인 연대의 수계 정도 돼요. 김종인이나 손학규 정도. 근데 지금 손학규 자체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란 말이죠. 합당한 새로운 신당의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느낌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손학규가요? 그러니까 손학규 씨가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죠. 개헌에 매진하겠다 막 기자회견했는데 이 사람 기자회견 할 때마다 사건이 터지면서 묻혔던 바로 그 전력이 있었고요. 욕심 좀 버리시고요. 웬만하면 정치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 만덕산에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손학규 씨가 참 불쌍하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뭔 일이 터져서 묻혀. 그래서 만약에 이 손학규 씨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당대표가 된 날 뉴스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 뉴스가 터지든지. 아, 그래서 저는 손학규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학규 대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귀국하던 날 제천 화재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손학규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음지의 제왕 이런 거야? 예.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간도 그만 보고. 이 손학규 씨가 이야기한 맥락을 보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보입니다. 양쪽을 다 비토하고 있어요. 안철수도 너무 독불장군으로 기업 경영하듯이 나갔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을 비토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호남을 비토하는 거죠. 심하게.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와중에 숟가락을 촛불에까지 얹어요. 아니 이 사람이 중도 통합과 다당제 등은 시대적 요구이자 촛불 정신의 계승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네, 아무 연관성도 없고 혹시 연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선쳐요. 이 촛불 혁명을 일으킨 이 시민들이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쳐. 그런데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치는데 그러면 다당제를 요구했는데 그 다당제에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 손학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 다당제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다당제는 제도에 기반한 다당제지 이런 식으로 정치세끼리 이합집산하고 분열하면서 만들어지는 다당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래요.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타 등등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당으로 인한 다당제를 얘기한 거지 어떻게 감히 자유당, 바른정당 이런 애들하고 왜 다당제를 얘기를 합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없어져야 될 집단들이지 촛불은 이 사람들 이 정당들이 적폐 세력이고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 사람들을 포함한 다당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개헌 전도사처럼 민주당 탈당한 목적이 어떤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나갔던 분인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하는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 홍준표 논리인데? 그러니까 본질은 권력 분산을 만들어내느냐다.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을 5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계약이다. 이게 의원 내각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의원 내각제를 이 사람이 주장한다고 한들 자기가 가져가는 정치적 이익이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돈이죠. 아니, 손학규의 나이를 보나 앞으로 이제 정치를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았을 때 의원 내각제라는 정치 제도 자체가 이 자기한테 뭐 어떤 정치적 이익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이빨은 사명감으로 그냥 포장하기 위해서 남겨둔 수사인 건지 그게 진심이 의심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 통합이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들 통합이란 말 쓰기 참 그 겸연쩍기는 한데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쓰니까 통합이라고 쓸게요.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뉘앙스가 다 달라요. 중도 통합 그리고 유승민은 보수 통합. 이게 양쪽에 아주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손학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호남 세력들에게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개혁신당 세력
자식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데 호남의 자민련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유승민은 또 거기에서 살짝 발을 빼서 당대당 통합은 결정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던지거든요. 뭔가 벌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세력에서 밀리니까.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안철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일 텐데 이상돈은 전당대회 의장이에요. 이 사람이 칼자루를 일단 쥐고 있는 건데 반대파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한테 나온 이야기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당과의 통합은 최종 결심한 게 아니다. 이제 와서 발을 좀 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것 중에 국민의당에서 세 사람이 곧 탈당을 한다 그러죠. 네. 김세연 그리고 이학재, 남경필. 그러니까 누구 말처럼 딱 그거야. 통합을 하면 당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확실히 줄어드는 상태에 통합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쪽 빼내고 저쪽 받아들이는데 나갈 사람이 더 많고 들어올 사람이 더 적은 상태. 1 더하기 1 해가지고 0.5가 되는. 그 희한한.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어떤 의결 자체를 못한 상태에서 유승민이 이렇게 발을 빼고 바른정당 국회의원들은 통합할 거면 나는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할 거야. 이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통합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태에서 국민의당만 쪼개지는 게 아닌가 하는. 야, 안철수 입장에서는 혼인빙자 가늠 아닌가요? 아니 저기 왜요? 그 다당제 그 화신이 되는 거죠. 진짜 진정한 다당제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게 혼빙이 되는 게 그럴 수도 있다 싶은 게 저는 이 세 명이 탈당을 결심을 한 모양새들을 보면서 이게 도미노 효과로 진정한 통합,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안철수는 세되는 거죠. 국회의원 몇 명 있지도 않은데. 네. 근데 정말 남경필 이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원희룡도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는 처음부터 믿지를 않았지. 남경필이나 원희룡이 좀 스마트하고 그전에 적폐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양 언론에 포장이 됐지만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바른정당 후보로는 경기도지사 될 가능성이 사실상 0%거든. 더군다나 그쪽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안 낸답니까 후보를? 그러면 남경필은 사실상 3위 4위 할 수도 있어요. 민주당 후보 나가고 자유한국당 후보 나가고 남경필 나가고 정의당 후보 나가고 요 형태로 간다 그러면 4위 할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해. 한 번 쉬었다 가는 건 없어. 이쪽 분들은 한 번 쉬면서 뭔가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본인이 안 나간다는 조재성 위원장. 컷오프 당하지만 난 탈당 같은 거 안 해 해서 지금도 정치 열심히 하고 있는 홀수 전문가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강기정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당후사라는 게 없죠. 어쨌건 그래서 유승민의 이런 오딩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입장이 달리 나왔단 말이죠. 남북 회담에 대해서 입장이 달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달리 나온 측면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내가 안철수랑 통합해서 남는 게 뭐지? 한참 계산을 하고 있다가 밖에 둘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같은 목도리도 차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안철수가 실증나기 시작하는 거야. 별로야. 매력이 없어 사람이. 그래서 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남북 회담 문제로 뭔가 좀 사이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명분을 막 찾다가 이거다 이거 찾은 거야. 통합하지 말고 난 차라리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런 속내를 비치는 게 아닐까. 썸만 타다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안철수가 실망입니다. 딱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정말 그 배신의 쓴맛을 간만 보다가 만약에 느끼는 배신의 쓴맛. 통합이 안 되면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 그대로 유지. 집에 가야죠. 세되는 거죠. 네. 새가 아니 안철수는 어차피 당 대표를 내려놓는다고 했어요. 네. 통합이 되든 아니 안 되든. 합당이라고 합시다. 네, 통합은 합당이죠. 합당이 되든 안 되든 당 대표를 내려놓겠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성사가 안 된 채로 내려놓게 되면 정치적으로 세되는 거죠. 사망이죠. 거의 사망에 네. 가깝. 가평잣. 그러니까 이게 고소한 잣. 정치에 있어서의 명분과 흐름이라는 건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도 안철수 간에는 자기 나름대로 제3당의 길을 가는데 서로 합당을 해가지고 보수의 대안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밀어붙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좌초가 되는 상태가 되면 자기가 명분을 갖고 있던 그게 아젠다가 완전히 깨지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근데 그거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추진력 없고 이용만 당했다.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정계현 때가 훨씬 빨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당대표를 내려놓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만약에 지키게 된다면 누가 이제 안철수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어디 쓸모가 없죠.
가평에 작가는데 뭐 봉사활동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국회의원 재산 순위 보면은 1위 김병관 의원 대략 뭐 주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2016년도 재산 공개한 거 보면요 1,678억이고요. 2위가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복당하려고 하는 김세현인데요. 김세현은 그 당시 신고할 때 1,400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3위가 중요합니다. 3위가 그 당시 안철수였어요. 이게 1,195억인데, 야, 두 사람이 당을 만약에 김세현이 남아있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모이는 뭐 그런 정당이 될 수도 있었겠다. 네, 안철수 입장에서는 김세현 같은 부자가 좀 가짜나 보일 수도 있죠. 안철수는 그래도 명목상 자기가 이제 스스로 자수성가한 케이스인데, 김세현 의원은 완전히 그 아버지 잘 만나서 된 거잖아요. 아버지가 김진재 의원이라고 부산 지역에서는 정말 김진재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의원이었거든요.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정치적인 세력도 확실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지역구를 물려받은 거죠. 그러니까 남경필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버지 정치를 그대로 물려받은. 똑같이. 예. 남경필하고 나이도 비슷하지 않나요? 남경필도 훨씬 어리죠. 72년생. 예. 그런 부러운 금수저는 정말. 저는요, 그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물려주셨다면 나는 정말 좋은 일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좀 불쌍할 수도 있어요. 그 김세현 의원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정치를 해가지고 사실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게 그렇겠다. 뭐 사실 뭐 행복할까요, 그게? 사업도 잘 하는 예. 방법을 모르겠고 예. 돈 쓰는 것도 돈 쓰는 건 좀 알겠다. 돈 쓰는 맛이야 알겠죠. 예. 정치는 취미겠네요. 하긴 뭐 그런 사람들이야 당선되나 안 되나 한 숟가락 더 얹은 거잖아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예.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3선씩이나 했어요. 지금 72년생이면은 올해 정도까지가 10년 내리한 거예요. 국회 생활을. 임기가 이제 이번 20대도 반 정도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72년생이니까 올해 나이로 한 40, 우리나라 나이로 한 47 정도 되죠. 예. 37살 때부터 아버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와중에 숟가락을 촛불에까지 얹어요. 아니 이 사람이 중도 통합과 다당제 등은 시대적 요구이자 촛불 정신의 계승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난 이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 연관성이 없어. 네, 아무 연관성도 없고 혹시 연관성이 요만큼이라도 있다고 선쳐요. 이 촛불 혁명을 일으킨 이 시민들이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쳐. 그런데 다당제를 요구했다고 치는데 그러면 다당제를 요구했는데 그 다당제에 자유당, 바른정당, 국민, 손학규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포함시킨 다당제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촛불 시민이 요구했던 다당제는 제도에 기반한 다당제지.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끼리 이합집산하고 나도 이산가족 상봉 뉴스가 터지든지. 그래서 저는 손학규 의원 대표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손학규 대표가 미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 귀국하던 날 제천 화재 사고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큰 사고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손학규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음지의 제왕 이런 거야? 예.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간도 그만 보고. 이 손학규 씨가 이야기한 맥락을 보면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욕심은 보입니다. 양쪽을 다 비토하고 있어요. 안철수도 너무 독불장군으로 기업 경영하듯이 나갔다. 균형을 맞추기 그렇죠. 위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양쪽을 비토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철저하게 호남을 비토하는 거죠. 심하게. 그러면 안철수와 유승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손학규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합하게 되면 사실상 대표는 손학규 씨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거든요. 손학규 씨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 등산하는 날 공교롭게도 같이 정상에서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간 보러 간 거 아니었을까요? 진짜 평생을 간 보다가 진짜 간제비를 만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간을 보는 이 치밀함. 그래서 그 중앙일보인가요? 거기 인터뷰한 걸 보면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줘요. 이것은 뭐 마이너스의 정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걸 기대했던 합당 반대파들한테는 좀 실망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손학규하면서 만들어지는 다당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래요.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기타 등등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당으로 인한 다당제를 얘기한 거지 어떻게 감히 자유당, 바른정당 이런 애들하고 왜 다당제를 얘기를 합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 없어져야 될 집단들이지 촛불은 이 사람들, 이 정당들이 적폐 세력이고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이 사람들을 포함한 다당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 개헌 전도사처럼 민주당 탈당한 목적이 어떤 개헌에 매진하겠다고 나갔던 분인데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월 지방선거 때 하자고 하는데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학교 자체가 사실 반문재인 연대의 수계 정도 돼요. 김종인이나 손학규 정도. 근데 지금 손학규 자체가 사실상 안철수의 손을 들어준 상황이란 말이죠. 합당한 새로운 신당의 당대표를 노리고 있다 이런 느낌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손학규가요? 손학규 씨가 민주당 탈당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번 했었죠. 개헌에 매진하겠다 막 예. 기자회견했는데 이 사람 기자회견 할 때마다 사건이 터지면서 묻혔던 바로 그 전력이 있었고요. 욕심 좀 버리시고요. 웬만하면 정치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그 만덕산에서 그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 이런 거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손학규 씨가 참 불쌍하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꼭 뭔 일이 터져서 묻혀. 그래서 만약에 이 손학규 씨가 당대표가 되잖아요. 당대표가 된 날 뉴스가 아마